자, 갑니다. 자, 이것만. 자, 답 몇 번 되죠? 2번. 오케이. 자, 갈게. 자, 일단, 자, 행성 궤도 나와 있고, 시선 속도 변화 나와 있는데, 확인할게. 자, 시선 속도 값, 제로 값 쭉 돼 있으면, 위쪽은 접근이야, 후퇴야? 후퇴, 아래쪽은? 접근. 마이너스 값은 접근이라고 그랬고, 위쪽은 이제 후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고,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확인해 보면, 기억. 가에서 별빛의 파장 변화는 별의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조건 속도지, 속도. 맞나? 원래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원래 도플러 효과식이 원래 이랬습니다. 도플러 효과 원래식이 이래. C분의 V. C가 뭐냐면, C는 광속, V는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람다 제로는 파장 원래값.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 됐습니까? 됐나? 나중에 이거, 다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은하할 때 좀 할 거야.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 자, 잠시만. 광속 변해 안 변해? 광속 30만 km/s 정해져 있죠? 그리고 람다 제는 원래 파장값 정해져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자, 밑에 값들은 정해져 있는 값이야. 맞지? 뭐냐면, 그러면 운동 속도가 뭘 결정한다? 파장 변화를 결정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지. 됐나? 운동을 해야지만이 파장 변화 생긴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리가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운동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운동 속도에. 자, 니은. 자, 나에서 시선 속도가 0일 때, 자,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어디죠?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자, 지금 사이 각 거리라고 그랬는데 각 거리는 사이 각을 말한다 그랬다. 자, 한번 볼게. 자, 시선 속도가 0이란 말은 여기죠. 자,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시선 방에 대해서 수직. 자, 또는 위쪽에 있을 때 오른쪽 가는.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행성 위치까지 다 표현했지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가 가능할 건데 자, 지금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과 별이 어떻죠? 행성과 별이 아니 가까운데 시선 방향에 대해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 라인에 한 시선 방향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둘이 사이각이 있어 없어? 없지. 맞나? 그래서 이 경우는 일직선상에 자 행성과 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각 거리는 제로가 되는 거죠. 한 직선상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이런 경우죠. 사이각이 최대가 되려면 자 별이 이렇게 왼쪽 끝에 있을 때 그리고 행성이 오른쪽 끝에 있을 때 물론 반대인 경우도 되고 이때 사이각이 가장 크겠죠. 됐나? 사이각. 자 마지막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4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전하면서 시선속도가 변할 거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를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동일한 위치가 여기죠. 그러면 지금 한 0.5에서 4.5 정도니까 4일. 맞는 말이죠? 답은 2번. 자, 수고했습니다. 자, 4번. 자, 4번 다음 몇 번 되죠? 몇 번? 5번. 자, 갑시다. 자, 지금 도플 효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되어 있는데, 자,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한다. 지금 별의 운동 방향이 나와 있잖아, 맞지? 원래 실제로 둘은 회전 방향은 똑같죠? 근데 일단 무게, 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어쨌거나 지금 별이 현재 보면 자 돌고 있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 그럼 역시 행성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 건데 자 별은 내려올 거니까 당연히 행성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A 방향이 될 것이고 자 현재 위치에서 별빛은 청색 편이. 자 지구, 관측자는 지금 지구에 있을 거니까 지금 아래쪽에 있잖아? 자 별이 접근하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지금? 접근 내려오고 있죠? 별이 접근하는 거니까 청색 편이가 되겠지. 맞고. 자,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별빛의 편의량이 커진다.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는 거였죠? 요소가 두 가지 있었잖아. 맞지? 뭐였냐면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또는 별의 공전 궤도가 작아지거나 공전 궤도 반경이.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으니까. 참고로 이건 그 이야기였잖아. 내가 가방. 내가 그냥 볼펜 들고 있으면 봐봐. 이런 거 돌리면 쉽게 그냥 난 가만히 있고 그냥 돌릴 수 있잖아.
내가 별이고 이 볼펜이 행성이야. 난 그냥 가만히 있고 돌리기 쉽지. 근데 만약에 내가 가방을 돌린다면 가방에 책을 가득 넣어서 돌린다면 내가 몸이 휘청거리는 거지. 그 말은 별이 휘청거린단 말이잖아. 움직임이 생길 거니까 파장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6번. 자, 도플 효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나와 있고, 자, 기억. 자, 별과 행성이 O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는 같다. 다 똑같죠? 현재 보면, 자, 공전 궤도가 크기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돌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공전 주기, 행성과 별의 공전 주기는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니은. 행성이 A에서 B로 공전할 때, 현재 보면 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다. 자, 지금 행성이 A에서 B란 말은, 자, 현재 보면 행성이나 별이나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자, 각각의 한 시점에, 특별한 하나의 시점에서는 별과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는 서로 다 반대가 되는 거죠. 전체 회전 운동 방향은 같지만 각 시점에서의 운동 방향 자체는 서로 반대지. 그래서 행성이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 지금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별은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원래 시선 속도라는 것은 별에 대한 거니까 어쨌거나 별의 시선 속도, 별이 지구에 접근할 거니까 마이너스 값 가지는 것 맞는 말이지. 자, 디귿. 행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이 크게 나타난다. 자, 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은 결과적으로 별의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별의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었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전 속도는 컸지. 그래서 별의 공전 속도를 높이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별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줄어들거나 또는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줄어드는 것. 이거였지. 그래서 지금 행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그랬으니까 편의량은 작아지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7번 한번 볼게. 자, 어떤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 시선속도 변화.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죠. 어쨌거나 행성과 별이 서로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접근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이때 시선속도가 변하게 되는 거지.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이 변하지. 자, 가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A이다. 참고로 이 시선 속도 변화는 별의 공전 주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와 있는 A가 바로 별의 공전 주기지. 근데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별과 그리고 행성 역시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별의 공전 주기나 행성의 공전 주기나 다 동일하죠. 동일하지. 자, 니은. 자, 행성의 공전 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B 값이 커진다. 자, B 값은 시선 속도 변화 폭인데 참고로 시선 속도 변화의 최대값, 이 값은 별의 공전 속도와 똑같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B라는 것은 별의 공전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별의 공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아니면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작아질 때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였지. 자, 물론 뭐 별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든다는 말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줄어든다는 의미와 같은 거였고 어쨌거나 행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 말이죠. 그럼 B값이 커진다. 맞는 말 되겠지. 맞지? 자, 디귿. 자, C 지점일 때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C. 참고로 자, 이 파란색을 지금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별. 자, 별 그리고 지구. 자, 이 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지구로부터 후퇴했다가 접근을 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왼쪽은 별이 후퇴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접근하는 곳이고.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자, 시선 속도 변화해서 위쪽은 후퇴고 아래쪽은 접근이잖아. 플러스는 후퇴, 마이너스는 접근. 그래서 지금 한창 후퇴되고 있는 시점, 이걸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를 때, 그 말은 현재 스몰 a는 위쪽의 봉우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접근이 가장 빠를 때, 접근 속도가 가장 최대일 때는 반대편에 이제 아래쪽 있는 이곳을 C라고 한다면 아래쪽 이 위치가 고리되는 가장 깊은 고리되는 곳이 C가 되겠지. 그래서 A와 C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자, 스몰 p의 위치가 바로 현재 보면 이
시선 속도 변화에서 라지 C의 위치가 되겠지. 나머지 D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D. 자, A, B, C, D 위치를 잡았어. D도 현재 새롭게 주기가 시작되겠지.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 자, 그럼 다시 가서 C 지점일 때 행성으로부터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이 파란색은 A, B, C, D는 별의 위치지? 참고로 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자, 행성의 위치는 별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자, 별은 B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위치는 가운데 중심에 대해서 반대니까 참고로 이 위치가 되겠지? 노란색 위치가 바로 행성의 위치가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행성이 지구로부터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때 지구로부터 행성은 가장 가까울 때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별이 스몰 b 위치일 때는 이제 행성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다. 그럼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문제를 자, 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행성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답은 3번. 자, 8번. 자, 시선 속도 변화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일 때 행성은 지구 방향으로 움직인다. 봐봐. 행성과 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자, 회전 방향은 똑같지만 각각의 한 시점에서 움직이는 방향은 별과 행성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지금 이 시선 속도라는 것은 별의 시선 속도지? 자, 플러스라는 것은 멀어지는 거잖아. 그럼 별이 지금 후퇴하고 있다 그 말이지. 자, 별이 멀어지는 거면 행성은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지구에 접근하고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럼 지구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맞는 말 되겠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구가 아래쪽에 있고 지금 별과 행성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이 자, 회전 운동 방향 자체는 자,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한 시점에서의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잖아. 그러니까 별은 위로 올라간다면 행성은 내려오는 거지. 자, 이거 그래서 답은 기억은 맞고. 자, 시간이 5일일 때 행성의 중심별을 가린다. 자, 5일. 자, 5일 봅시다. 자, 지금 움직이는 방향을 따져보려면 지금 시선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게 되면 자, 플러스라는 것은 후퇴, 마이너스는 접근, 그리고 다시 플러스는 후퇴가 되겠지? 자, 지금 이거는 후퇴, 접근은 별에 대한 거니까 별의 움직임. 자, 오른쪽에 있을 때 접근할 것이고 왼쪽에 있을 때는 후퇴할 겁니다. 자, 그러면 5일이라 하는 것은 접근해서 후퇴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접근해서 후퇴로 바뀔 때 자, 이때 접근해서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별의 위치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지. 자, 근데 행성 위치는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을 거니까 제일 위쪽 저 위에 있겠지. 그래서 노란색이 행성, 파란색이 별. 그래서 파란색은 지구에 가깝겠지만 별은 가깝겠지만 자, 행성은 가장 멀리 있을 때죠. 됐지? 자, 이때인데 지금 행성이 중심별을 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지?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 이건 틀렸고. 자, 디귿. 자, 외계행성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의 수직이다. 자, 시선 방향이 수직이면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안 하게 되잖아. 우리 시선 방향과 현재 보면 나란한 방향 있을 때 가장 잘 일어나는 거고 어느 정도의 경사를 가져야지만이 별 자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지구에 접근 및 후퇴를 하게 되는 거지. 참고로 수직일 때는 전혀 도플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 되겠지. 자, 9번 답은? 몇 번? 2번. 자, 9번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였냐면 어쨌거나 도플러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별의 운동이 아주 현재 속도가 커야 된다는 거 있지. 맞지? 그러면 별의 운동 속도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 뭐였습니까?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또는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작아지거나. 맞지? 자, 갑시다. 자, 가나다 나와 있는데 참고로 가와 나가 반경은 똑같은데 거리는 똑같은데 지금 행성의 질량이 1m, 2m 다르잖아. 맞지? 질량이 커진 경우. 그리고 나다는 자, 별과 행성의 질량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더 늘어나겠지? 다 같은 경우에? 역시 그걸 비교하는 거잖아. 자, 갈게. 자, 기억. 행성 공동 질량 적게 공통 질량 중심까지 거리는 가와 나. 일단 가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공통 질량 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희소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랬을 때 지금 오른쪽의 행성이 지금 질량이 더 커졌잖아. 여기 2명 앉은 거야. 2명 앉았을 때 별과 균형을 이루려면 이 받침대는 어디로 이동해야 돼? 행성 쪽이야, 별 쪽이야? 행성 쪽으로 좀 더 와야지만이 균형 이룰 수 있겠지. 왜냐면 행성 쪽이 더 무거워졌으니까. 됐나? 됐지? 자, 그러면 가와 나 동일하다. 틀렸고. 한결 그만해라. 자, 니은. 자, 도플러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 어쨌건 이거는 별의 공전 속도에 결정되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나와 가를 비교하면 질량이 현재 행성의 질량이 나가 더 큰 거니까 나가 더 크겠지. 그렇지? 별거 없고. 어쨌거나 속도 변화는 행성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자, 디귿. 자, 행성 공전 주기는 나가 다보다 길다. 자, 갑시다. 나 다를 봤을 때 별의 공전 속도가 누가 더 크죠? 나가 더 크죠? 맞지? 자, 다시 할게. 다는 공전 속도가 더 느려. 더 느린데 더 큰 원을 그리는 거지. 이 말이야. 자, 운동량을 도는데 더 큰 트랙을 도는데 속도는 더 느려. 그럼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속도 느리게 더 크게 돈다 그 말이니까. 됐나? 시간 더 걸리겠지? 그래서 공전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다가 더 클 것이다. 자, 그래서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지면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2번 답이 되겠지? 자, 됐나? 자, 넘어갈게. 좀 닦아. 자, 11번. 자, 10번. 자, 행성 한 개씩 갖고 있는 두 항성. 자, 항성 별을 말하는 거지. 자, 시간에 따른 시선 속도 변화. 자, 두 항성 모두 태양과 동일한 별로 가정했습니다. 뭐 질량이 같다 그 말이겠지. 자, 갈게. 두 항성의 시선 속도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공통 질량 중심을 회전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회전 운동할 때 결과적으로 이 회전 운동이 지구에 어쩌거나 별이 지구에 접근하기도 하고 후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는 말이고.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행성의 공전 주기나 별의 공전 주기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별이 공전 한번 할 때, 자, 시선 속도도 그게 그 공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지. 접근 및 후퇴를 반복하게 될 거니까 이 시선 속도 변화 주기가 바로 별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 같은 봉우리 이 시점과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봉우리 지금 가나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거의 같다는 것 맞는 말이죠. 자, 행성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 쉽잖아. 참고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내가 서가지고 볼펜을 돌릴 때 난 가만 서가지고 돌릴 수 있지만 자, 가방에 책을 많이 넣고 내가 돌린다면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별이 있고 그 주변에 행성이 움직일 건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리는 거지.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는 말은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이 움직인다. 운동 속도가 크다는 거잖아. 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전 속도는 커지는 거지. 그에 따라서 시선 속도의 변화 역시 커지게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자, 휘청거리는 거 보게 되면 시선 속도 변화 폭을 보게 되면 가가 나보다 더 클 거니까 가의 별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지. 됐지? 그 말은 행성의 질량이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 맞는 말 되겠지. 답은 5번. 자, 파장 변화 지금 도플러 효과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나를 보면 람다가 뭐였죠? 람다는 파장, 델타는 변화량. 그러면 이 말은 파장 변화량이잖아, 맞지? 맥스란 말은 최대. 그래서 현재 파장 변화량인데 최대 파장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갖겠습니다. 참고로 최대 파장 변화량은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파장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지. 최대 시선 속도는 누구와 같습니까? 시선 속도 값이 끊임없이 변하잖아.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그 최대값은 뭐 같아? 그렇지. 공전 속도 똑같지. 최대값은. 맞나? 우리한테 완전히 접근하는 방향과 또는 멀어지는 방향일 때 그 운동 성분은 시선 속도 성분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 개 같은 거지. 맞나? 자, 갈게.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맞죠?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파장 변화량 클 수밖에 없지. 이거는 공전 속도에 비례할 거니까 공전 속도 크기는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자, 디귿. 자, 기억에 있을 때 기억. 자, 지금 기억 보게 되면 자, 행성 갈게. 자, 행성은 지구로부터 어떻게 된 거죠? 멀어지는 거지. 근데 파장 변화는 행성 걸 보는 거야, 별 걸 보는 거야? 별. 그러면 별은 뭐 하고 있지? 접근하는 거지. 행성 멀어진다면 별은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지? 파장이 짧아지겠지? 자, 지금 파장이 짧아지는 것, 청색 편이 일어난단 말이니까 지금 누가 됩니까? A, B, C, D 중에 A가 되겠지? 현재 보면 파장 짧아진 건, 자, 기준값에서 짧아진 것, 왼쪽 간 건, 청색 편이 일어난 건 A니까. 그래서 C가 아니라 A가 될 것이다. 답은 기억, 니은. 자, 12번. 자, 외계 행성의 탐사, 그리고 스펙트럼 관측되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을 관측했단 말은 파장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바로 도플러 효과를 말하는 거지. 자, 문제 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나와 있는 게 람다라는 것이 파장인데 델타 람다니까 파장 변화량이지. 그 맥스라는 것은 최대치니까 최대 파장 변화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참고로 최대 파장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됐지? 왜냐하면 최대 파장 변화량, 이 값은 최대 시선 속도 값에 비례하게 될 건데 최대 시선 속도가 바로 공전 속도니까.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거 아니지. 현재 보면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죠. 자, A는 중심별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지금 A를 보게 되면 자, 가운데 있는 게 파장, 원래 파장인데 현재 A 같은 경우에는 청색적으로 흡수선 자체가 이동한 것이 바로 파장이 짧아진 청색편이죠. 자, 그러면 청색편이란 말은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거지. 접근. 틀렸지? 자,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파장 변화량 커질 것이다. 이 파장 변화량은 공전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맞지? 그러면 별의 공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 속도는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최대 파장 변화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 되겠지. 답은 2번. 자, 14번. 자, 외계 행성의 별 주위 공전하면서 밝기 변하는 것. 이거 바로 별의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자, 문제 갑시다. 자, 기억.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값이 크다. A 값은 자, 가려가지고 별 밝기가 감소된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별 크기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 제곱에 그렇지, 면적에 비례하는 값이었죠. 자, 그래서 반지름 클수록 A 값 크다. 맞겠죠? 맞습니다. 자, 니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 공전 궤도면의 수직일 때, 자, 수직이라면 우리 왔을 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을 그리면 돌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행성이 별을 가려 못 가려?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관측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현재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 자, 이 밝기 변화는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안 배웠던 게 바로 이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것과는 상관없지? 자, 이걸 뭐라 한다? 별의 식현상이라 칭하지. 답은 1번 되겠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자, 똑같은데 자, 갑시다.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행성 공전 궤도면과 나란한 경우에 나의 현상 관측할 수 있다. 있다? 맞죠? 맞고. 자, 니은 겉보기 밝기가 최소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 파장이 가장 길게 관측된다. 자,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 것은 접근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죠. 누가 후퇴하는 거예요? 별이 후퇴하는 거지. 자, 근데 자, 지금 별의 겉보기 밝기가 최소란 말은 무슨 말이야? 시간상이 그렇지. 행성이 지금 별을 가렸다 그 말이죠. 맞지? 자, 참고로 행성이 왼쪽에 있을 때 행성 지금 이 화살표 공전 방향이 나와 있으니까 이때 행성은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행성이 접근한다 말은 별은 그렇지, 후퇴하고 있는 거지. 자, 참고로 이때 행성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거니까 시선 방향으로 현재 뭐 이때 자, 별의 후퇴 속도는 최대치가 되겠지.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이때는 행성이 후퇴하는 거지. 그 말은 별은 접근하는 것. 참고로 별의 후퇴 속도 가장 빠를 때 이때 별 접근 속도는 최대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거고. 자, 지금 별을 가린단 말은 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선 방향과 무슨 관계야? 우리 시선 방향 나란하다고? 거의 수직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수직 방향 가고 있잖아. 그 말은 파장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파장 변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밝기가 최소일 때 이때는 거의 시선 수직 방향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 변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재 길게 관측된다 이런 말은 틀렸지. 자,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A는 2배. 자, 이거는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얼마 되죠? 그렇지, 4배. 제곱이니까 4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4배. 답은 1번. 자, 17번. 자, 17번. 자, 공전궤도면 관측자 시선 방향 나란하다 돼 있고, 지금 행성들이 현재 보면 공전할 때 식현상 발생할 건데, 자, 봅시다. 자, 공전궤도 장반경. 자,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별의 운동도 그렇고, 행성의 운동도 그렇고, 실제로 원운동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타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타원이라 한다면, 반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긴 반경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 그래서 장반경과 단반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장반경, 우리는 원래 이 내용은 케플러 법칙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배웠으니까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자, 무시해도 돼. 그래서 장반경은 그냥 반경, 반지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A는 식현상에 의해 별의 밝기가 어두워진 것. 맞는 말이죠? 현재 행성이 별을 가리게 되면 가려져 가지고 별의 밝기가 어두워질 건데 그 어두워진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맞는 말이고. 자, 시간 t는 가가 다보다 짧다. 자, 가다. 자, 그러면 시간 t가 뭐냐면 자, 행성에 머리가 들어가서 꼬리가 나오는 시간. 진입하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해 보면 반지름이 0.82와 0.95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 물론 약간 다가 더 크지만 큰 차이가 안 나. 자, 그리고 공전궤도 반경을 보게 되면 0.07과 0.16이야. 자, 거의 2배죠? 2배를 약간 넘습니다. 자, 이거는 세세하게 계산 안 해도 돼. 자, 근데 공전궤도 장반경, 어쨌거나 이걸 그냥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전궤도 반경이 2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원에서 원주, 둘레는 2파이 r이잖아? 그러면 2파이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r. 반지름이 커지면 그대로 궤도 자체도 원주도 둘레도 커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와 다를 봤을 때 공전 주기도 볼게. 공전 주기를 보면 6.16과 23.98이야. 거의 4배죠? 4배입니다. 자, 생각해 봐봐. 자, 뭐냐면 가보다 다가 원의 둘레가 원주가 2배로 늘었어. 그러니까 돌고 있는 트랙의 길이가 2배로 늘었어. 2배로 늘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4배가 됐다. 그 말이지. 자, 이거는 오히려 느려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100m를 10초에 갈 수 있어. 가가 100m를 10초에 갈 수 있어. 근데 다는 거리가 2배로 늘은 200m를 시간은 4배 걸렸다. 40초 걸린다는 거지. 가는 100m를 10초, 다는 200m를 40초 걸린 거지. 그 말은 가보다 다가 더 느린 거잖아. 됐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 공전 속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상대적으로 빠른 거고 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거지. 됐지? 그러면 크기는 비슷한데 이게 별을 가로질러 갈 건데 행성이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올 거야. 자, 크기는 비슷해. 그러면 당연히 빠른 놈이 빨리 지나가겠지. 그래서 가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거니까 훨씬 더 빨리 통과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 t는 가가 더 짧을 겁니다. 그래서 가가 다보다 짧다? 가가 더 빠르니까 맞는 말이지. 자, 디귿.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 지금 질량 봐봐. 자, 질량은 0.15에서 10.44, 8.1 이렇게 늘었어. 계속 볼게. 자, 그러면 질량이 늘었다가 다시 좀 줄었죠? 근데 공전 주기는 6.16, 13점, 그리고 23점 쭉 계속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 맞단 말이지. 참고로 공전 주기는 공전궤도 반경이 멀어질수록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하겠지? 중심별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 그랬어. 그래서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별로부터 멀리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질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과.
질량이 큰 애가 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질량 작은 애가 현재 가까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질량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됐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한점의 공전궤도 반경 결과적으로 공전주기와는 상관이 없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자, 수성보다는 금성이 더 질량이 크고 금성보다는 우리 지구가 질량이 더 커. 근데 더 밖에 있는 화성은 또 다시 지구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성이 되겠지? 다음 목성 질량이 다시 더 커져. 근데 또 그 다음 토성은 다 질량이 또 작아져. 이거 질량하고 공전궤도 반경은 다시 말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맞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식현상 쭉 나와 있는데, 자, 반지름 가와 나. 자, 반지름 비교하면, 식현상 일어난 이 그래프 해석. 자, 그대로 합시다. 바로 행성이 클수록 그 면적이 넓을 거니까 많이 가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밝기가 감소한 정도. 자, 가나를 비교해보면 가가 더 밝기가 많이 감소했지. 그 말은 가의 행성이 더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많이 가려서 빛이 밝기가 많이 감소한 거잖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 공전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공전궤도 반지름. 자, 참고로 공전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그가 별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앞에 문제도 유사한데 자, 이 시간. 지금 이게 바로 행성이 별을 통과한 시간이죠? 머리부터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온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이 가, 나를 비교하면 나가 더 길지. 그 말은 나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보다는 나가 더 크기도 작잖아. 크기도 작은 놈이 통과를 할 건데 그 시간이 현재 보면 별을 가로질러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 말은 나가 더 느리다 그 말이지. 됐죠? 그래서 가가 크기가 큰 상태인데 현재 작은 놈이 자, 별을 횡단하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거지. 자, 오케이. 작은 놈이 별을 횡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그만큼 이놈은 느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가 크게 큰데 통과 시간이 짧단 말은 그만큼 가가 빠르다. 속도가 크다는 거지. 자, 그러면 속도가 클수록 공전궤도 반경은 반비례 관계를 가질 거니까 작다 그 말이지. 더 안쪽에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가 더 속도가 빠르니까 가가 더 궤도상으로 봤을 때 안쪽에 있고 나가 더 느리니까 더 바깥쪽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지. 그래서 통과 시간 빠르단 말은 공전 속도가 빠르단 말이었고 오히려 공전궤도 반경은 더 작은 것. 자, 갈게. 디귿. 자, 가나의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스펙트럼상에서 별빛은 적색편이. 자, 적색편이가 일어난단 말은 우리한테 멀어지는 거지. 그런데 자,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별이 있으면 그 앞에 행성이 와 있는 거지. 그래서 행성이 별을 가로질러 갈 때 자, 별을 가리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때 행성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거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 자, 근데 이때 별의 움직임은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역시 별의 움직임도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은 파장 변화 거의 없는 거지. 됐지? 이건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시선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운동한다 말은 파장 변화가 거의 없는 것. 답은 1번 되겠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배경별 A 앞에 B가 있다. 이동하면서 밝기 변화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갑시다. 기억. A 밝기 변화는 B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맞습니까? 맞죠? 어쨌거나 중력 렌즈 현상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 맞지? 자, 니은. 나에서 스몰 a는 라지 A와 B가 시선 방향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이다. 자, 지금 나일 때 A는 가장 밝을 때죠? 일직선일 때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자, 한점 보면 중력 렌즈처럼 효과를 발휘해서 빛이 많이 모여서 밝은 거지? 맞고. 자, 디귿. B의 행성이 없다면 나에서 스몰 b 툭 튀어나오는 것 이런 거 없겠지? 맞나? 이거는 바로 행성에 의한 거죠? 맞겠지? 그래서 B 대칭 나타나는 건 바로 행성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갈게. 자, 25번. 자, 이것도 쉽습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뭐다? 정확히 말하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자, 니은. P별의 밝기는 A보다 B 위치에 밝게 관측된다. 맞죠? B일 때 어쩌면 일직선상에 놓일 때 빛이 많이 모일 거니까 가장 밝게 모일 것이다.
자, X 항성계의 행성 때문에 P별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비대칭적이라고 그랬지? 이 답은 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자, 미세중력 효과, 미세중력 현상을 말하는데, 자, 갑시다. 자, 외계 행성기 탐사 방법. 자, 갑시다. 자, 가는 미세중력 렌즈 효과. 맞는 말이죠? 맞지? 자, 어쨌거나 가나 나나 다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별에 의한 거나 또는 행성에 의한 거나, 자, 미세한 어떤 천체들에 의한 아주 작은, 현재 미세한 중력 렌즈 효과를 말하는 거지. 자, 갈게. 니은. 자, 나는 외계 행성에 의해서 추가된 효과이다. 행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행성에 의한 중력 효과가 발생을 해서 현재 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행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별의 광도가, 밝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다면 이 행성의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자, 그 멀리 있는 별의 광도 변화가, 밝기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나처럼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것은 바로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자,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건데, 자, 외계 행성의 공전에 의한, 자,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돼 있는데, 봐봐. 지금 보면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진 경우에 이 행성에 의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나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별들은 다 움직인다 그랬지? 둘 다 움직일 건데 그냥 저 멀리 있는 별 또는 가까이 있는 별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한 놈만 움직이게 만들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멀리 있는 별은 고정시켜 놓고 가까이 있는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 상대적인 움직임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봐. 지금 가까이 있는 별은 오른쪽 가고 있어. 행성이 주기적으로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에 온다 하더라도 이미 별은 계속 오른쪽 가버리는 거지. 다시 행성이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에 오더라도 가까이 있는 별 자체가 계속 오른쪽 가버리기 때문에 자, 멀리 있는 별과 가까이 있는 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이런 시점이 안 생기잖아. 다시 동시에 보이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는 별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성이 주기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일은 없다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상대적인 움직임으로서 가까이 있는 빨간색이 별의 움직임만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이동해서 간다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자, 가원의 앞쪽 별 지나갈 때 뒤쪽 별의 밝기. 자, 미세 중력 렌즈 효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한 행성 탐사. 맞는 말이죠? 맞고. 자, 행성에 의해 뒤쪽 별의 밝기가 감소한다. 자, 참고로 행성의 뒤쪽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빛이 꺾여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원래 그 밝기보다 더 갑자기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 그림에서 뾰족하게 올라온 이게 행성의 효과지. 그래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조금 더 증가하는 거지. 자, 디귿. 자,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가장 가까울 때 뒤쪽 별은 가장 밝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봐봐. 천구가 뭐냐면 하늘의 구잖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밤 하늘을 보게 되면 자, 몇 차원으로 보이죠? 밤 하늘을 보면 몇 차원으로 보입니까? 2차원이지. 자,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별들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멀리 있는 별도 있어. 자, 그런데 자, 내가 딱 봤을 때 저 별은 가까이 있어. 저 별은 멀리 있어. 이게 안 느껴지잖아? 그냥 하늘은 한 면에 별들이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도 있고 그냥 별들이 박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볼 때 2차원으로 보이는데 지구는 둥글잖아? 그럼 지구 있는 사람이 삥 둘러서 하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 역시 공 모양이 된다는 거지. 이걸 천구라 그럽니다. 이 가상적인 구야. 자, 그러면 자, 봐. 지금 가까이 있는 별도 있고 멀리 있는 별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게 내 시선 방향의 일직선이 되었을 때 중력 렌즈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내 시선 방향이 돼서 이 두 개가 겹쳐 보일 건데 자, 내 시선 방향이 돼서 이들이 어쨌거나 가까울 때 중력 렌즈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지. 멀리 있는 별빛이 나한테 올 때 가까이 있는 별을 주변을 통과할 때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할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겹쳐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청구라는 2차원적 면상에서 볼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천고장에 가장 가까울 때, 그러면 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같은 방향에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멀리 있는 별의 빛이 저 오는 동안에 가까이 있는 별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한다. 되겠지? 자, 그래서 뒤쪽 별은 가장 밝다란 말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지. 실제로는 가장 중력 렌즈 효과가 크려면 이것들이 완전하게 일직선상에 놓을 때가 가장 크잖아? 근데 가장 일직선에 놓였단 말은 내가 겹쳐 보일 거니까 이 두 개 점이 하나로 보이겠지? 그럼 공간적으로는 이제 딱 붙어 있는 상태. 거리가 가장 짧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 자, 28번. 자,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자, 가겠습니다. 자, T2일 때 식현상에 의해서 지구에서 관측한 별 S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자, 참고로 가까이 있는 별이 A, 그리고 멀리 있는 별이 S죠? 참고로 이들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 중력 렌즈 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S 때 가장 밝기가, T2일 때 가장 밝기가 밝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식현상 발생하겠지만 이거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뒤쪽 별이 미세 중력, 자,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빛이 많이 오게 될 거니까. 자, 갈게. 자, 니은. 별 A 행성이 많을수록 나의 밝기 변화는 더 불규칙이다. 지금 행성 하나에 의해서 또는 행성이 빠르게 공전하면 지금 나 그래프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 이건 행성에 의한 거잖아? 이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성 하나에 의해서도 자, 이 별이 지나가는 동안 행성이 빨리 공전한다면 이놈에 의해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밝기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행성이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된다면 각각이 또 영향을 미칠 거니까 훨씬 더 짧은 시간 주기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생기겠지? 근데 행성들의 공전 중이 다 다르잖아. 또 위치 관계도 끊임없이 변할 거고. 그럼 훨씬 더 불규칙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대칭적, 불규칙적 맞습니다. 자, 나의 별 S 밝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참고로 다시 말하자면 별 A는 지금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계속 쭉 가는 거지. 그러면 이들이 다시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이런 현상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틀렸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1번. 자, 이거 답이 좀 수정됐었지? 다른 문제구나. 일단 31번 가겠습니다. 자, 할게. 자, 가와나 어느 외계 행성 중심별 시순속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밝기도 같이 나와 있고. 자, 가에서 T1일 때 나에서 겉보기 밝기는 최소이다. 자, T1일 때는 볼게. 자, 그러면 이 궤도가 별의 궤도라고 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자, 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지.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거야. 자, 후퇴, 왼쪽은 후퇴, 그래서 오른쪽은 접근이 되겠죠. 참고로 자 T1일 때는 가장 접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말하는 거고 어쨌거나 그래프상에서 아래쪽은 접근, 위쪽은 후퇴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한창 접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자 T1일 때 가장 접근 속도가 빠를 때지. 그래서 지금 별의 위치, 지금 접근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위치가 바로 T1의 위치가 되는 거지. 한창 접근 속도가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겉보기 밝기가 최소란 말은 자, 행성에 의해서 별이 가려지는 거잖아. 자, 근데 가운데 있는 점 공통 질량 중심에서 자, 행성의 위치는 별의 반대편에 있는 거지. 이 노란색이 바로 행성의 위치지. 그래서 T1일 때 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별의 위치,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노란색이 행성의 위치. 자, 이 행성은 별을 가리지 않잖아. 그럼 이 밝기가 최소란 말은 틀렸지. 온전하게 별의 밝기를 관측되겠지. 자, 틀렸고. 자, 니은 가에서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 거리는 T2일 때, T3일 때 가깝다. 돼 있는데, 갈게. 자, 그러면, 자, 이때가 T2죠. T2. 왜냐하면 T2라는 것은 접근이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접근에서 후퇴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노란색 점으로 표시한 T2의 위치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T3는, 자,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를 말하는 거지. 가장 후퇴가 잘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T3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별이 T2일 때와 T3가 있다면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T3일 때가 멀지? T2일 때가 가깝지? 자, 그래서 T2일 때 현재 보면 T3일 때보다 가깝다. 맞는 말 되겠죠? 자, 스몰 T4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이거 별이 아니라 행성을 말했습니다. 일단 T4일 때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볼게. 참고로 자, 지금 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스몰 t1과 t5 이게 바로 이때 가장 밝기가 어두울 때잖아. 이때 뭐냐면 바로 별 앞에 행성이 오면서 별을 가리는 시점이지. 그래서 행성의 위치를 표시하자면 바로 t1, 스몰 t1과 t5는 바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인 이 위치가 되는 거지. 노란색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자, 근데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는 T3가 되겠죠? 가장 위쪽에 있을 때. 왜냐하면 T3일 때가 현재 보면 T1과 T5의 딱 가운데 시점으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점이 될 거니까. 자, 됐지? 자, 그러면 T1일 때, T3일 때 이 사이는 행성이 후퇴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T3부터 T5까지는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지. 행성이.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T4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아니지. T4일 때는 한창 접근하고 있는 시점이지. 굳이 위치를 표시하자면 바로 이 위치가 바로 T4가 되겠지. 어쨌거나 접근하는 시점이니까 멀어지고 있단 말은 틀렸지. 답은 2번. 많구나. 자, 32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답이 우리 수정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갑시다. 자,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자, 참고로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현재 보면 한 시점에서의 별의 움직이는 방향과 행성의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를 했고, 자, 갈게. 지금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행성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됐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한 시점에서의 움직이는 방향이 또 반대라 그랬지? 그래서 별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행성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파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자,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자, A라는 것은 자, 최대 시선속도 값을 말하는 거지. 참고로 시선속도의 최대값이 바로 별의 공전속도와 같은 거잖아. 이렇게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의 공전속도는 커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별의 공전속도가 시선속도의 최대값이다. 두 개는 같은 거지. 그러면 이 A 값이 크려면 별의 공전속도가 크면 되는 거지. 자, 다시 말하지만 별의 공전속도가 커지려면 행성의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별과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줄어들거나 되겠지? 자, 그러면 행성 질량이 클수록 A가 커진다. 맞는 말 되겠지? 자, 디귿. 자, 행성이 A 위치할 때 나에서 T3에서 T4, T3에서 T4에 해당한다. 자, 갑시다. 자, 지금 시선 속도의 변화는 별이지. 지금 별은 움직이는 방향 봤을 때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에 있을 때 후퇴하는 거잖아. 왼쪽에 있을 때는 접근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있을 때 후퇴할 건데 후퇴하는 게 시선 속도 변화에서 플러스 값이죠. 자, 지금 T3에서 T5까지 후퇴입니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이 초록색이 뭐냐면 후퇴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시선 방향에 대해서 후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 바로 T4를 말하는 거지. T4. 자, 그러면 지금 자,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별이 지금 이 위치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후퇴 속도 가장 큰 시기, 이 초록색 지점을 지나고 난 뒤지. 그리고 아직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T4를 지나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4와 T5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T3, T4가 아니라 T4, T5가 해당되겠지. 답은 2번 되죠. 자, 34번. 자, 설명 중에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적절한 것은 자,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떨림 현상. 실제로 봐봐. 이게 바로 도플리 효과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자, 질량 별의 질량이 워낙 상대적으로 행성보다 별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실제로는 별과 행성이 같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별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실제로 이 공통 질량 중심은 거의 별에 붙어 있습니다. 또는 별 내부에 있어. 별 중심보다 약간 벗어난 곳. 그러면 그만큼 별의 움직임이 작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별의 떨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떨림이란 말은 별이 움직인다 그 말이잖아. 물론 크게 움직이면 더 잘 보이겠지만 워낙에 별의 질량이 크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별 중심에 워낙 가깝다 보니까 별은 작게 움직여. 작게. 그래서 떨림이라 말한 겁니다. 어쨌거나 휘청거리는 것, 떨리는 것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를 말하는 거지. 자, 니은. 자, 행성이 중심별 지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밝기 변화.
행성이 중심별을 지난다 그랬어. 밝기 변화. 이거 식현상을 말하는 거지? 이것도 맞죠? 자, 천체 중력에 의해서 뒤쪽 천체의 빛이 미세하게 굴절하는 현상. 이거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잖아. 말 그대로지? 디귿 맞고. 자, 우주 배경 복사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를 확인한다. 참고로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거는 빅뱅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참고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 차이는 뭐냐면, 우주 공간의 물질 분포가 차이 난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하늘 보게 되면 별이 있는 것도 있고 별이 없는 것도 있잖아? 어쨌거나 나중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이거는 어쨌거나 빅뱅 이론과 관련된 내용. 차후에 다시 수업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은 우리가 명확히 배웠던 내용이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개 4번 되겠죠? 자, 35번. 자, 갑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인데, 자, 외계행성 탐사에 대한 내용. 자, 행성 거느린 중심별 이동 경로가 천구상에서 직선이다. 자, 행성을 거느린 중심별의 이동 경로. 자, 아까 천구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은 2차원으로 보이고,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 둥근 지구에서 삥 둘러서 보게 되면 보이는 하늘 역시 하나의 구가 된다, 공이 된다. 그 공을 천구라고 한다. 자, 근데 생각해봐. 자, 행성을 거느린 별 역시 공통 질량 중심이 돼서 별도 회전 운동을 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 공전 궤도면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자,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거의 원운동으로 보이겠지? 자,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일단 원이라고 할게. 자,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자, 별의 공전궤도는 원으로 보이겠지? 근데 이게 약간만 기울어져 있어도 타원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 누워있으면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면,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이래 보일 거야. 근데 자, 별빛이 별이라는 점이 여러분한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것, 이거 느껴집니까? 물론 도플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 이 별이 여러분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회전 운동할 때 접근 및 후퇴할 때, 접근이다 후퇴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냥 관측만 해서는 보이진 않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되겠나?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의 이동 경로는 자,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원운동으로 보일 거고, 실제는 타원 운동이겠지만 원운동으로 보일 거고, 이게 약간 기울었으면 타원으로 보일 거고, 완전 누워 있으면 별이 실제로는 회전 운동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직선으로 보인다 그 말이지. 됐지? 자, 그래서 천구상에서 직선이다. 꼭 직선인 것은 아니지. 원도 있고 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갈게. 행성 질량 작을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 아니지. 자, 이 시선 속도 변화는 별의 공전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자, 3번. 식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 탐사할 때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봐봐. 식현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해. 자, 이 행성이 돌아가지고 별을 가렸을 때 식현상 발생할 거야. 만약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공전 속도는 느려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서 주기가 아주 길어.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바퀴씩 돈다 진짜. 그러면 올해 식현상이 발생했어. 그러면 다음 식현상이 발생하려면 100년 뒤지. 여러분 살아있겠어?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관측을 할 수 있겠어? 물론 자료들은 계속 남겠지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식현상이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확인이 좀 빨리 단시간 내에 쉽게 될 거잖아. 되겠지?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공전 속도는 빠를 거니까, 공전 주기는 짧을 거니까 훨씬 더 그 현상을 확인하기가 쉬울 것이다. 자, 4번. 자, 식현상 이용해서 외계행성 탐사할 때 행성 반지름이 작을수록, 아니지, 반지름이 클수록 면적이 넓어지면서 많이 가릴 거니까 빛의 밝기 변화, 별 밝기 변화가 심할 거니까 더 관측하기가, 확인하기가 쉽겠죠? 자, 5번. 중력 렌즈로 작용하는 중심별과 행성 질량이 작을수록 배경별의 밝기는 더 많이 증가한다. 아니지. 질량이 클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밝기 변화가 더 커지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 되겠지. 역시 반대로 말한 거지. 답은 3번.
자, 36번부터 해서 쭉 뒤에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주어진 자료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해석하는 것. 자, 36번 볼게. 자, 외계 행성을 갖는 별은 태양보다 무거운 별보다 가벼운 별이 많다. 지금 여기 값을 보면 자, 태양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 위치를 잡은 거지. 자, 오른쪽에나 왼쪽에 많아? 왼쪽이 많다. 그 말은 질량이 작은 애들이 많다. 그 말이지. 맞고. 자, 니은 외계 행성 질량은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이 가깝다. 참고로 목성형 행성들이 질량이 크다 그랬죠? 참고로 지구 위치 지금 지구 1이라 뒀기 때문에 지구 위치가 이 위치인데 다 오른쪽이 많지? 질량 큰 애들이 많단 말이니까 목성형이 많을 것이다. 자, 외계 행성 궤도 긴 반지름. 여기서 긴 반지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배웠잖아, 맞지? 원래는 모두 아까 계속 우리가 원운동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타원 운동이야. 그래서 타원이기 때문에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가져. 몰라도 돼. 그냥 반지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반지름은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에 가까운 곳이 많다. 그 말은 어쨌거나 반지름이 크다 그 말이지. 참고로 목성형 행들은 다 대부분 다 밖에 멀리 있는 애들이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볼게. 자, 지구값을 1AU 이 값 분다면 위에 많다, 아래가 많다? 아래가 더 많은 거죠. 그 말은 지구형에 가까운 애들 많다 그 말이지. 그치? 답은 3번. 자, 40번. 자, 외계행성 질량과 궤도 긴 반지름 나와 있는데 자, 외계행성들 대부분 지구형 행성이다. 지구형 행성이란 말은 지구와 유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이지. 어쨌거나 지구와 유사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지구는 지금 질량 자체가 목성을 1이라고 뒀어. 근데 지구의 질량은 목성보다 거의 3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초록색이 바로 지구의 질량 위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점들이 다 이 지구보다는 다 위에 있잖아? 그 말은 지구보다 다 질량이 큰 애들이 많다 그 말이지. 참고로 목성과 유사한 질량 가진 애들이 많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이 많겠지. 자, 니은 목성과 질량이 같은 외계 행성들은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다. 자, 볼게. 중심별로부터 거리. 이게 바로 공전궤도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자, 목성과 질량이 같은 것. 자, 목성 질량이 1이잖아? 자, 1. 자, 근데 그러면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지금 좌우로 다양한 공전궤도 반지름을 가지고 있지? 맞죠? 그럼 거의 같다는 말은 틀렸지. 다양한 공전궤도 반지름을 가지고 있다. 자, 디귿. 목성보다 질량이 큰 외계 행성들의 궤도 반지름은 다양하다. 역시 마찬가지야. 목성보다 질량 큰 것. 위쪽을 말하는 거지. 위쪽 영역을 보게 되면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잖아. 그 말은 역시 공전궤도 반지름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되겠지.